안녕하세요. 장공기념사업회 이주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공읽기 5번째 시간으로 장공의 삶과 신학 일부 4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의 제목은 배움의 길에 서다인데요. 오늘도 준비한 사진을 함께 보시죠. 같이 기념 사진을 찍은 것 같죠? 맨 뒷줄 맨 왼쪽에 청년 장공의 모습을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맨 앞줄에도 익숙한 모습이 있는데요. 왼쪽 두 번째 장공을 신학의 길로 직접적으로 이끌어준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장공의 신학 공부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장도 전체 세 꼭지로 되어 있지만 크게는 일본과 미국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꼭지인 자유주의의 한계를 보다, 일본에서의 장공의 신학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청산학원이라는 교패가 걸려 있죠. 그리고 옆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장공이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한 아오야마 대학입니다. 1874년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설립한 미션 스쿨이라고 합니다. 도쿄 시부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명문 사립학교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공이 공부하였던 신학부는 없어졌다고 하고요. 기독교 관련 학과는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표어는 땅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기독교 관련 학과는 없어졌지만 표어에서는 아직도 그 설립 정신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장공이 무작정 일본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운기에서 풍랑을 만나 며칠 동안 홀로 지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홀로 머물고 있던 장공은 많은 걱정 때문에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일푼으로 일본에 가서 과연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아내와 가족을 말도 없이 맡겨놓고 뺑소니 치듯이 떠나오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공은 꿈도 생시도 아닌 환상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큰 호랑이가 장공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공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고 그 호랑이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장공은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환상으로 장공의 혼란한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간다라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밤이 지나고 날이 개어서 일본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동경에 도착했을 때 장공의 주머니에는 5원 50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작정 만우가 공부하고 있던 아오야마 신학부의 기숙사로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장공을 보고 만우는 깜짝 놀랐지만 곧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일단은 만우의 기숙사 방에서 몇 주일 동안 함께 숙식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다 만우의 지인을 통해서 고학생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근우관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낫또를 팔면서 숙식을 해결했는데요. 먹을 것은 늘 부족하였다고 합니다. 끓는 물에 밀가루 반죽을 뜯어 넣고 한 그릇 먹기도 하였고, 이마저도 없으면 굶고 또 굶다가 배고프면 잠이 드는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고향집에서 그 배불리 먹었던 밥이 눈에 선하고 종노릇 하더라도 배불리 먹기만 하면 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유학 생활이 쉽지 않은데요. 이 당시 장공의 생활이 어떠했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다른 학생과 함께 일당 1원을 주는 건축 막노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장공은 노동자의 임금은 핏값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임을 떼어먹는 것은 식인귀다 단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공은 그 후로 무슨 일이든지 노임은
깎지 않고 더 주어야 마음이 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되어서 만우는 귀국을 하였고요. 장공 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청산학원은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되어서 건물을 다시 재건하는 중이었는데요. 장공은 한 일본인 재학생의 소개를 통해서 학교 건축장에서 본교생의 특권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선교사들의 주택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식당 주인도 허드렛 일을 좀 시키고 밀린 밥값을 탕감해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빵 부스러기를 물어다 주던 까마귀가 연상되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도 힘든 생활이었지만 장공은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겨울에 추위를 이기려고 고물상에서 산 외투를 입고 한 고학생의 숙소에 들렀습니다. 거기에서 내복도 못 입고 여름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던 학생을 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도 한 거린에게 속옷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거센 바람에도 춥지 않고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장공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장공은 박원혁이라는 학생의 소개로 캐나다 출신 선교사를 통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생은 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2학년 여름방학 때 혼자 기숙사에 남아있던 장공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는 것도 억지로 몰려서 하게 된 것이고 또 목사로 교회에 충성할 마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공은 일제 억압 속에서도 그나마 자유롭게 후손들에게 혼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공은 기독교 사상과 신앙을 주축으로 하는 초중고 또 대학까지 교육 왕국을 꿈꾸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았다고 합니다. 마침 저녁 하늘이 유난히 타오르면서 비전이 보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장공은 감격하여서 그 꿈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장공은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였습니다. 당시 청산학원의 학풍은 매우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생들은 노방 전도대를 구성하고 또 좌익 학생들은 사회주의 운동의 선전을 위해서 요란하였다고 하네요. 특별히 사회주의 그룹의 모임이 활발하였는데 심지어는 신학생 중에서도 공산주의 노선을 따라서 노골적으로 선전하면서 종교 무용론을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공 역시 한 사회주의 학생의 클럽에 입회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장공은 자신도 사회에 관심이 있지만 이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신앙의 의무에서 출발한 것이고 크리스천이라는 입장을 고칠 생각은 없으니 멤버로 함께 하기는 어렵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졸업을 앞둔 여름방학 때는 모처럼 귀국하여서 서울과 또 두만강 일대의 고향 인근의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강연과 설교를 하였습니다. 고향 창골집에 들렀을 때는 이미 아오지 탄광이 한창 개발되던 시절이라 평화롭던 그 농촌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황폐한 벌판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적은 무리지만 탄광 교회가 생겨서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일본 오기 전 신화산에서 살 때 임신되었던 큰딸의 얼굴도 처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생활하기도 빠듯하였던 장공은 정식으로 학교에 등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공의 실력을 알아보고 또 아껴주던 교수도 있었기 때문에 청강생 자격으로 수업은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졸업하기에는 한 학기 모자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졸업 논문을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고 논문이 통과되어서 장공은 졸업장을 받고
정식으로 아오야마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공은 아오야마 신학교에서 성서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비평하는 고등 비평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서를 교리와 전통에서부터 해방하고 또 신조나 문자를 절대시하여서 심판의 기준으로 삼던 풍조를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공은 자유주의의 한계도 분명히 분별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막다른 골목에 이마를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도전에 흥미를 느꼈던 장공은 마침 당시 일본에 막 소개되기 시작하였던 독일 신학자로 자유주의를 비판하였던 바르트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르트의 초월론에 대한 조직신학 논문을 졸업 논문으로 제출하였었다고 합니다. 오늘 장공 알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장 다음 나머지 배경은 미국인데요. 오늘은 자유주의의 한계를 알아보았던 장공에 대하여 살펴보았지만 또 반대로 보수신학의 한계와 또 근본주의의 문제점을 밝혀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등장해서 까다롭긴 하지만 자유롭고 광대한 장공의 신앙과 또 장공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이니까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장공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또 기념사업회를 위한 후원과 도서 구입에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후원금은 기념사업회 활동과 또 신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